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자꾸 각 줄마다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각 줄마다 감정을 다 써놔버리면 그거 기억하다가 하루가 가. 그 또 하나는 각 줄마다 감정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나중에 헷갈려지지. 그리고 너무 연기가 자기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법칙은 없는데 좋은 거는 한 2줄에서 3줄 정도마다 감정을 조금씩 고양시키면 돼. 고양이란 건 뭐냐면 고양시가 아니라 올리는 거지. 살짝 올리는 거. 네네. 그러니까 2줄마다. 그러니까 처음 2줄은 야, 나 아무개야. 너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나 그러니까 너 찾았어. 그다음에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이러기냐? 그리고 울컥. 그러니까 좀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바꾸면 안 돼. 뭐 처음 3줄은 뭐 내 자신을 뭐 협박하다. 그리고 뭐 2번째는 뭐 분노. 이런 식으로 너무 나누지 말고 두 줄은 진짜 야, 내가 의기양양 너 찾았구나. 확인했다. 이제 확인한 거잖아. 네. 상대방 목소리 들리니까. 나 아무개야. 너 내가 다 찾을 방법 있다고 그랬지? 여기까지 희낙낙이지. 네. 그다음 이제 울컥하는 거야. 야, 너 그동안 나한테 연락 한 번 없고 다 차단하고 진짜 이렇게 해버리면 관객은 훨씬 재밌어하지. 아니 전개가 되잖아. 네네네. 관객이란 건 감정의 변화선을 기다려요. 배우의 대사에서. 그 변화선을 적절하게 이게 부여해 주는 게 배우의 의무야. 이게 물론 대본에서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배우가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이걸 해줘야 돼. 네네. 어쨌든 하나의 독백의 감정선은 원래 3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시작 중간 끝이니까. 네. 독백 9개면 무조건 333으로 나눠서 3줄의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 이론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감정의 변화 포인트는 2개겠죠. 당연히. 네. 감정 포인트 변화 포인트 2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딱 감정이 2개인 경우도 있어. 그런 포인트가 하나지. 여기서 펑추에이션이 2번째 줄에서 이제 감정 변화선에 나오는 거지. 이 변화선에서 확실하게 변화해 줘야 돼. 야, 네가 그렇게 너 그렇게 막 사냐?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막 뭐 혐오라든가 그거 넣어줘야지. 너 그렇게 막 사냐? 나 그거 너 막 사는 거 진짜 네 남자친구고 뭐고 내가 다 알려줄 거야. 네가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참 쫄보 같은 협박이지. 그럼 그걸 넣어줘야지. 빈정되고 약간. 예, 빈정대고 근데 빈정대고 뭐 너무 2개를 넣으면 자기를 헷갈리시고 복잡해지니까 더 이제 으름장 놓는 거지. 열이 받아서 야, 너 이러는 거 너의 어머니는 아시냐? 너희 친구 아냐? 내가 진짜 다 알릴 거야. 얘도 쫄보 같은 무슨 건지 알겠냐고. 그런 걸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톤이잖아. 네네네. 자, 이게 중요해요. 각 줄마다 대사 감정을 다 바꾸는 거 너무 많이 바꾸는 거지. 그건 자기 말대로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건 안 좋은 방법이거든.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만 변화시키시면 돼. 그게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백 하나에 이론적으로 3번 변화하는 거니 감정이 3개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비슷할 것 같아. 근데 보통 특히 이런 감정적인 장면은 보통 2줄에 한 번씩 변화가 되겠죠. 네네. 마지막 4글자, 마지막 5글자에 수치심을 주다가 좀 부족해. 마지막 5글자 아직도 약간 정세고 화내시는 거에 더 집중해 있어요. 물론 화도 나겠지. 근데 조승우를 보면 라이프에서 특히 이 장면에서 본인이 되게 화가 난 것처럼 하지만 가만 보고 있으면 지가 화난 게 아니라 상대를 화나게 만들고 있어. 아주 냉정하게. 그럼 저 사람도 불가촉 천민인가? 당신들은 뭐 귀족들이고 여기 이 화정병원에서 일한 이상 여러분도 화정병원의 일꾼들입니다. 에?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아주 그 꼼짝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캐릭터는 결국 비아냥거리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직도 살짝 안 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아직도 비아냥거리다가 전보다 낮았지만 아직도 비아냥거리는 게 일상화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지하게 그래도 나하고 수업하면서 많이 덜 진지해졌어. 솔직히 약간 좀 덜 진지하고 덜 배우 같아. 근데 덜 배우 같은 게 진짜 위대한 배우야. 너무 배우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연기란. 그렇잖아? 우리 때 저 7, 80년대도 얘기지만
아 연기를 위해서 선배님 목숨을 걸겠어. 그럼 다 죽었다고. 지금 기준으로는. 왜냐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연기의 최종 단계는 연기하지 않는 거거든. 영화 연기의 핵심은 연기하지 않는 연기 아니에요? 진짜 배우 오디션, 연기 오디션 다 똑같아. 영화 오디션도 사실은 이 뭐지 연기하지 않는 연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 실제로 나도 심사원 많이 해봤지만 심사원 입장에서는 이 배우가 딱 들어왔어. 20대 기껏 해봤자 뭐 33살 이전이 많아. 대개 오디션이란 건 20대 30대가 많이 보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럼 들어온 99%는 다 떤다고. 떨거나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네. 표정들이 무슨 저 이라크 전쟁 나가기 직전 표정들이야. 총알 날아오기 직전에 특수부대의 얼굴 표정인데 어떤 사람은 간혹 딱 와가지고 그 진짜 편한 톤을 해버린단 말이지. 정말 연기하지 않는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마음을 푸셔야 되고. 자, 자기는 훨씬 연기 세졌어 진짜. 저번 시간보다 더 세졌어. 너무 좋아. 자, 그러니까 이걸 해주셔야 돼. 자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목표 동사. 우리는 대표적으로 비아냥거리다죠. 이 비아냥거리다, 비웃다, 모멸감을 주다. 이거는 한국 영화 드라마, 미국도 마찬가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목표 동사야.